내년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킹달러로 불렸던 달러와 초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더 하락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스티븐 추 수석 전략가 등은 내년 아시아권 통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내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진정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금리 인하까지 고려할 경우 달러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연준의 통화 긴축 선호 입장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성장이 둔화하면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베팅하는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경우 달러 지수가 지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1,130에서 1,150원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이탈에 관한 특례를 요건으로 하는 국적법이 개정돼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복수 국적자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신고를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청 대상은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 국적자로서 국적 이탈 기간이 경과된 남성입니다. 신청 요건을 보면 우선 주된 생활 근거지로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경우와 6세 미만의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 한국 내 체류 기간이 1년 중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각종 세제 혜택이 줄게 됩니다. 연방국세청은 바뀐 세제 관련 규정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납세자들이 바뀐 규정을 잘 인지하고 사전 준비해 줄 것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 확대됐던 자녀 세금 공제와 근로소득 세금 공제 등 세제 혜택들이 예전으로 환원됩니다. 2021년 자녀 한 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제 혜택이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자녀 한 명당 2,000달러로 환원되며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세금 공제도 축소돼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 공제액이 560달러로 지난해 1,502달러에서 대폭 줄어듭니다. 표준공제 상한액은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해 상승해 독신일 경우 400달러가 오른 12,950달러, 부부 합산 보고일 경우 800달러가 올라 25,9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IRS는 각종 소득과 관련된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주소의 정확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성 담보를 위해 전자세금 보고를 세금 환급은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IRS는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송금 앱을 통한 비즈니스 소액 거래도 보고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식 1099K는 페이팔, 벤모 같은 송금형 애플리케이션이나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올해 지불된 총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발급되는 양식으로 내년 세금 보고 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 1099K는 한 해 200건 이상 총액이 2만 달러 이상이어야 발급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구조계획법, 즉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액트에 따라 소액 결제까지 보고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만 새 규정은 친지로부터의 선물이나 환불 등 개인 간 거래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양식 1099K를 받는 납세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에 연내 성사가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올해 안에 입법 목표로 추진했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회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시네마 틸리스 법안은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온 드리머 약 200만 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경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 250억에서 400억 달러 증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대로 해를 넘기면 내년부터는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민개혁 법안 처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다카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중단 또는 폐지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식 입법이 되지 않는 한 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은 법원 결정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결국에는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시카고 서버브에 기호용 대마초 판매점이 문을 열고 성업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미러키아 골프길 인근에도 스토어가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손쉽게 대마초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스토어는 로컬 쇼핑몰에 가도 버젓이 성업 중입니다. 대마가 들어간 초콜릿부터 음식에 넣어 먹는 대마 함유 오일까지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올 들어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한 이후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포트리 인근에 대마초를 파는 대형 상점이 들어서자 어린 자녀를 둔 한인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대마초 판매점이 한인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어 고민이 깊다는 지적입니다. 시카고 지역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마초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이미 37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뉴저지 등 19개 주가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황입니다. 대마초 규제 완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배도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담배가 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홍보하듯 대마초에 대해서도 미리 청소년들에게 악영향 등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호기심으로 대마에 접근했다가 다른 마약류까지 중독되는 사례가 많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계는 중독에 대해 민감해 한 번 잘못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뉴저지의 한인회 미셸 송 부회장은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 미국에 와서 구매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오점이 남지 않도록 한국에 돌아갈 때는 절대 소지하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풀려난 여자 프로농구 선수나 한국 가요계에서 활약하던 한 연예인도 마약류를 소지했다가 징역형을 받는 등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에서 하교 시간에 총격이 벌어져 학생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19일 CBS 방송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경 히스패닉계 밀집 지역 필슨 지구의 베니토 후아레즈 고등학교 교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후드티와 자켓을 입고 마스크를 쓴 용의자가 피해자들을 향해 총을 쏘고 뛰어 달아났다며 4명이 총에 맞아 1명은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들 중 1명은 결국 회생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후아레즈 고교재 학생 브랜든 페레즈와 인근 학교 학생 네이슨 빌리 게스로 확인됐습니다. 데이비 브라운 시카고 경찰청장은 갱단 간의 갈등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현장 폐쇄로 CCTV에 잡힌 용의자 영상을 공개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역 매체 블락클럽 시카고는 시카고 고교에서 하교 시간에 총격이 벌어진 것이 올해만 벌써 3번째라고 전했습니다. 포브스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숨진 사람의 수는 39,935명, 이 가운데 18,221명이 고의적 또는 의도치 않은 살인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0세에서 11세는 293명이며 12세에서 17세는 1,225명에 달합니다. 호놀룰루행 하와이안 항공 여객기가 지난 18일 착륙 약 30여 분을 앞두고 10,000m 상공에서 강력한 난기류를 만나 승객 최소 37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1명은 중상이며 14개월 아기도 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기류로 승객들이 자리에서 튕겨나가면서 일부 승객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다고 하와이 뉴스 나우는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비상호흡기가 떨어지고 기내 천장 플라스틱 패널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깨져 구멍이 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항공기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승객 278명과 승무원 10명을 태우고 이륙했고 난기류를 통과한 이후인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목적지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중상자들은 모두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비행 시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항공기가 폭풍우 속을 지나온 것 같다며 이것이 강력한 난기류를 발생시켰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승객은 함께 탑승했던 어머니가 막 자리에 앉았을 때 갑자기 난기류가 발생해 미처 안전벨트를 매지 못했다면서 어머니는 튕겨나가 천장에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